이광재원 신한 해상풍력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아휴, 지금은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 짓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안정화시킨 그 운영의 그 안전성을 개선한, 응? 그리고 소형 원전하고요. 아, 환장하겠다 진짜. 본물 터진 사회적 기업 지원, 이광재 더 많은 가치 창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 설치 근거 포함. 이거 신용협동조합 여러분 이거 환장한 겁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판매자. 나 미치겠다 진짜. 제가 오늘 페북에다도 여러분 쓴 글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 쉬운 방법. 대한민국에서 물건 만들고 서비스 만들어서 여러분 파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돈 벌기 쉬운 게 있습니다. 나라 보조금 빼먹는 거. 나라 돈 빼먹는 거하고 금융 사기치는 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너무 쉬워 지금. 누가 대가리 조금만 있는 놈들은요 여러분 보조금하고 나라 세금하고 이 금융 사기하고 이 두 개로 돈을 빼먹는다고 나라가. 아니 이 나라에서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서 그렇지. 보조금하고 금융 이게 두 개가 돈 빼먹기가 쉬워요. 가장 쉬워요. 문제는 나라가 망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보조금 빼먹는데 나라 보조금 빼먹는데 여러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2차 전지 그리고 금융 쪽에 사모펀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나라 말아먹을 게 제가 유질 채널에 그거 아닙니까? 442 사모펀드 사회적 기업 2차 전지. 와, 이게 돈 벌기 쉬워서 그래. 복잡할 거 없어요. 저 새끼들 왜 저렇게 굴어요? 돈 벌기 쉽거든요. 나라 생각 안 하고 돈 생각만 하면 저렇게 구는 겁니다. 미친 새끼들. 나라 거의 망했다고 보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쟤들로부터 권력 뺏어온 다음에 진짜 제대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냥 다 꾸진인가. 그러니까 정치가 진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니까요. 빙신 같은 새끼들이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 다 내쫓았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정치인 되려면 여러분 지금 정치인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다고 정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인 되는 게 쉬워요. 뭐가 되면 됩니까 여러분? 똘마니가 되면 돼요. 똘마니가 되면 정치인 되기 쉽다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똑똑한 사람은 정치인 되기 어려워요. 정치인 되는 1번 조건이 뭐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똘마니. 누구라고 여자애는 남자는 멀쩡한 사람들이 정치에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중국 BYD 자일대우 쌍용차 울산공장 인수 검토. 연 7전대 생산 울산공장 인수로 버스 등 상용차 전동화 주도 구상, 쌍용차와도 전기차 전환 컨설팅, 합자 범인 등 통해 진출 가능성도. 자일대우 쌍용차 실적 추이. 쌍용차가 아니라 상용차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죠. 자일대우 상용차 울산공장 인수 검토. 중국 거예요. 네, 중국 겁니다. 대한민국 버스는 중국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전기버스는. 왜 이 판이 벌어지는 거에 보면요, 여러분. 옵티머스에 나오잖아요. 라이밍이었나요? 스타 모빌리티하고 뭐 수원여객하고 나오면서 제가 골백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용차 시장, 이 보조금 시장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중국은 우리나라 배터리 쓰면 보조금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거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 버스의 시장 점유율도 되게 높고요. 전기버스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기버스 만든다는 중소기업체들이나 그런 것도 그것 우리나라 건지 중국 거 사서 겉만 바꾼 건지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보조금 얼마라고요? 3억입니다.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에서 3억씩 줍니다. 한 대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35년까지 버스 11만 대를 전부 다 바꾼다고 하면 33조죠. 그리고 실세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더 웃긴 건 뭔지 좌우 없습니다. 좌파가 주도하는데 우파도 협력한다니까.
내연기관 차들은요, 여러분 점점 없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게 스웨덴인가요? 아, 이것도 이제 막 헷갈려. 스웨덴이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굴러는 다니죠. 그리고 여러분 더 웃긴 건 요새요. 전기 자동차 업체들,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여러분 가스차를 여러분 확보를 해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정책에서 가스차 한 대를, 그러니까 우리 택시 봤죠, 여러분? 택시 면허 이런 걸 받듯이 그 기존의 버스 한 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쿼터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이 가스차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와, 그 우리 우체국에서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고요. 애들 타고 다니는 지입차 있죠. 승합차들. 그것도 여러분 애들 타고 다니는 승합차들도 전부 다 전기 승합차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나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이거를 여러분 이런 건 대기업이 해야지. 중소기업이 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경쟁력이 생길까요? 진짜 묻고 싶은 거야. 이거는 나라가 골로 가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뭐 이런 것도요. 중국이 여러분 세그웨이 사건 아세요? 이 세그웨이 사건? 세그웨이가 미국 지적재산권을요 중국이 침해를 했다고요. 이걸 지적재산권을 침해를 했거든요. 그때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요. 짝퉁 회사가요 오리지널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짝퉁 회사가 오리지널 회사를 인수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행정부가 중국이 산업을 먹기 위해서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가 현재 중국 공산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시장 논리를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정치 논리로 몰아줘서 보조금을 주건, 야, 너 저거 인수해라고 돈을 몰아줘서. 지금도요, 여러분. 원래 지금 반도체 시장도요, 이제 서로 이제 그 경쟁은 끝난 상황인데, 어떤 회사가 삼성하고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경쟁을 하겠다 붙는 게 지금 말이 안 돼요. 후발주자가. 근데 중국은 해요. 중국 공산당이 몇십조, 몇백조 꼬라 박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기고 난다면 이익을 먹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상권에서도 조선족 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가게 차리는 거겠어요? 금융적 지원을 받아서 가게를 차리는 거겠어요? 우리나라 동네 상권들을 쭉 먹어가는데 그 뒤에 그들이 어떤 금융을 끼고 영역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예요? 옆에 가게 차리면 잘 된다고 하면 옆에 가게 또 차려서 서로 갉아먹다 망하죠. 중국 얘네들은 없대요. 한 업종을 하면 그 업종한테 서로가 침해되지 않게 업종을요 뒤에서 그걸 조절을 하는 애들이 삼합회 아니야. 삼합회가 여러분 그냥 깡패가 아니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동남아시아하고 이런 데서 상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금융과 정보를 공급하고 금융을 관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삼합회 흑사회의 엄청나게 무서운 점이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상권을 먹었던 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미국 같은 데 가서도 미국의 한인타운 같은 경우도 퀸스인가요? 어디 거기서 미국에서도 한인타운이었던 데가 전부 다 중국타운으로 싹 바뀌잖아요. 이런 거를 이게 생존 조건이라는 그 노하우가 있는 거라고요. 중국은 상인 조합들이 그러면 셋이 있어요. 친구들이 셋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셋이 같이 돈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차리고 그 가게를 차려서 돈을 벌어서 한 명씩 널찍널찍 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독립을 하죠. 이런 식의 중국 애들의 노하우와 상인 정신, 상인 금융, 상인 정보망, 그리고 중국 애들이 허거, 양꼬치, 그리고 중국 음식점, 뭐 기타 등등해서 지금 원래 오리지널 중국집은요, 여러분 화교분들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동화되신 분들이지만 지금 양꼬치하고 허거 우리 생활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이거는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동화를 되면서
정착하는 화교가 아니라 중국 정체성을 가지고 중국 금융의 도움을 받아서 상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봐? 대한민국 국정원, 뭐 금융기구 전부 다 손발 놨어요? 허거. 그리고 이 입맛은요, 여러분, 이런 거 맛있으면요 가요. 못 말려요.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경기의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국가 정보기관이 필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런 게 없다니까 지금. 마라탕 냄새가 극혐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청국장, 홍어회, 마라탕은 한 번 맛들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면 우리는 국가 전략을 그냥 미국에만 의존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가 전략을 안 세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국가 전략을 안 만들었고 정치인 이 개똥강아지 새끼들이 중국 돈이라면 이질을 하다가 나라꼴이 이렇게 된 거야. 좌우 없다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상권과 기타 등등을 장악하는 데 있어 자체 내의 금융 기타 등등을 하는 데 있어서 100만 명씩 들어오는 이 중국의 여행객들과 따이공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금융을 만들었는지 언론도 취재한 적이 없고 국가기관도 조사한 적이 없고 그냥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 공항 2개 제주공항하고 청주공항 2개를 장악한 상태에서 막 몇백만 명이 설치고 다녀. 대한민국 화장품 유통은 면세점의 70% 매출을 걔네가 긁어가서 그걸 어떻게 유통시키는지도 아무도 몰라.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냐고. 국가 대전략이 아예 없으면 이게 나라냐고. 여러분 청주 국제공항에 여러분 청주 국제공항에 300만 명. 2017년 9월 7월 8일입니다. 이스타항공의 국제선 점유율 40%. 지금 이 정부가 이스타항공의 문제점을 덮어주려고 길을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거 아무도 이게 뭐지? 감지도 못하고 있었잖아 상황을. 이스타항공 국제선 점유율 40%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안 이상해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